지금 현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몇 가지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정이 통과가 되면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목받는 고배당 기업, 즉 배당 성량이 35% 이상 기업을 한번 찾아보면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에 발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개정안 중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 월배당 ETF와 배당이 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이 우리가 투자하는 월배당 ETF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격언에는요, 땡땡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땡땡에는 꽤 많은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정부예요. 자,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 만큼 우리는 정부에서 어떤 법을 발의하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사는 포지션을 가져갈지 파는 포지션을 가져갈지 아니면 채권으로 옮겨 탈지 등등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몇 가지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는 감세와 관련된 것도 있고 증세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감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요,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이 금융소득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연간 그 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를 납부를 하고 과세가 종결이 됐었는데요. 만약에 이 배당소득이 포함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였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요, 배당을 받은 소득에 대해서 금액 구간별로 이렇게 세율을 차등 적용을 하고 분리과세 시켜주자는 내용입니다. 즉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5.4%, 또 배당소득 2천만 원에서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는 27.5%의 세금을 내고 과세가 종결이 되는 것이죠. 자, 현재는 내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내가 배당받은 소득이 금융소득에 합산이 돼서 또 종합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은 내가 받은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15.4% 세금을 내면 되고, 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22% 세금만 내고 더 이상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배당을 받는 배당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하게 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모든 회사의 주식에서 받은 배당을 전부 다 분리과세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 성량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만 분리과세 시켜준다라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이런 조항을 조금 없앴으면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서 똑같이 이렇게 배당소득세 감면을 추진을 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법이 발의되지 못하고 사라졌던 적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 성량이 30% 이상인 상장법인이요, 전체 상장사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고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대상 회사가 전체 상장사의 1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배당 성량 35% 이상 회사 룰을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로요, 2003년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아무 조건 없이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요, 주요 상장사의 배당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목적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목적으로 하고 또 주주들한테 더 많은 배당이 돌아가게 할 목적이라면요, 저는요, 이 배당 성량 35% 이상 룰을 없애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은 이소영 의원이 25년 4월에 발의를 했고요. 기획재정부도 지금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여야 모두 지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지금 연내 입법이 유력합니다.
명확한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최고 세율을 30%대 초반으로 조금 더 높이고 적용 대상을 넓히는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에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우리나라 배당 최고 세율 49.5%는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세율 구간에 속합니다. 미국하고 영국은요, 최고 각각 20%하고 39.35%의 부과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하고 스웨덴은 단일과세로 30%의 배당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또 독일은 26%, 중국은 실효세율이 10%인 배당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꽤 높은 거는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았을 때 그 배당 소득세가 분리과세 될 거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월배당 ETF도 매수를 하잖아요. 자, 월배당 ETF에서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되냐가 궁금한 거죠. 우리가 월배당 ETF를 매수를 하면요, 매월 배당받는 자원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의 배당금이고, 두 번째는 채권의 이자 수익, 세 번째는 옵션 프리미엄, 커버드콜이라고 붙어서 나오는 ETF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리츠의 임대 수익 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해당되는 것은 주식의 배당금으로 배당을 해주는 ETF들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뉴스를 보면은 ETF는 이 배당금의 자원을 발라낼 수 없어서 이 분리과세가 적용이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이쪽에 몸담아온 바로는 이제 주식에 투자했을 때랑 ETF에 투자했을 때 틀리게 세율이 적용되게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누구도 ETF를 가입 안 하고 다 일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일 거죠. 제가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해서 월배당을 받는 자원이 4가지라고 했는데요. 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월배당을 받기 위해서 해외 ETF도 매수하고 국내 ETF도 매수를 하죠. 자, 해외 ETF를 매수하고도 배당을 받고 또 국내 ETF를 매수했는데 그 국내 ETF가 뭐 국내 투자할 수도 있고 해외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이때도 우리가 이게 다 배당금을 받죠.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주는 해외 ETF나 국내 ETF에 가입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주식의 배당, 채권의 배당, 커버드콜의 배당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법 개정으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는 관련이 없겠죠. 관련이 있는 거는 국내 ETF 중에서 국내에 투자하면서 주식에 투자해주는 ETF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주식에 투자해줘서 일반 배당을 받는 ETF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주식에 투자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주는 ETF와는 또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채권 ETF나 해외 커버드콜용 ETF를 사서 배당을 받으면은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는데,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배당을 해주는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실제로 지금 주목받는 고배당 기업, 즉 배당 성향이 35% 이상 기업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배당을 35% 이상으로 확대시킬 만한 여지가 있는 기업이 또 이런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서 분리과세 혜택을 보셔도 되지만은 한 회사의 주식만 사면은 분산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ETF는 여러 종목의 회사의 주식을 담아서 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받는 이 고배당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ETF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타이거 배당 성장하고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또 코덱스 배당 성장 ETF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에 투자를 해주는 ETF들이에요. 플러스 고배당주도 꽤 유망해 보이는데, 플러스 고배당주는 이제 금융주 위주로 조금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 이 앞선 타이거나 코덱스 ETF와는 좀 다른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소식까지 들리면서 지금 자금이 고배당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돼서 상법 개정안이 입법이 돼 있는 상태다. 자, 올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고 통과가 된다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모든 회사에서 배당한 그 배당을 분리과세 해준다가 아니고 조건이 있잖아요. 배당 성량이 35% 이상 되는 회사에서 배당을 해준 것만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렇게 조건이 있어도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배당세가 인하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면은 배당액이 증가됐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렇게 조건이 좀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금이 배당주로 좀 몰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배당 성량을 가지는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ETF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월배당의 ETF 중에서 커버드 콜형, 채권형, 리츠형 등은 지금 변경되는 상법 개정안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우리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는 여기서 발생한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가 됩니다. 과표가 안 잡히고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하실 때 그 점도 조금 염두해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해서 매월 배당을 받는 우리들한테 조금 많이 관련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